근데 대한민국에 작전도 아닌 게 어딨냐? 이 문제는 사고 파는 타이밍 아니겠냐. 답은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너 또 떠벌리지 말고 혼자만 먹어. 혼자 다 먹을 거야. 끊어. 확실한 정보 떴어. 어? 우리 처남이 이번에 또 고급 정보를 알려줬네. 오메가? 한번 신세졌잖아. 정보 떴다잉. 작전? 나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방에 1,000만 원. 통장에 10억 찍는 날 이 생활도 쫑이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한국 최초로 작전주를 테마로 만든 영화 2009년작 작전입니다. 주식하면 나도 참 할 말이 많은데 날린 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꼭 소신껏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돈 600억을 두고 치열한 주식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화 작전 주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주식만한 재테크 없죠. 영화는 처음부터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빠르게 설명합니다. 개미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끄떡없어요. 증권 브로커 조민영 역은 김무열 배우가 맡았습니다. 감독이 뮤지컬 스릴 미에서 김무열 배우의 수트핏을 보고 반해서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손에 든 스트레스 볼은 개미 투자자들을 찌그러뜨린다는 의미를 형상화해서 만든 설정입니다. 감독은 이 영화가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이길 원해서 찌그러지는 볼에 스마일 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야 고맙죠.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얻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스파이크 리 감독의 2002년작 25시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오마주한 건 아니고 우연히 겹쳤다고 하네요. 법정 관리는 제가 하루 이틀 늦춰볼게요. 자산관리사 유서연 역은 김민정 배우가 맡았습니다. 전직 조폭 황종구는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고 밝은 곳으로 나와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캐릭터라는 의미로 거친 남자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피부 관리실에서 첫 등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피부가 원래 좋지 않아서는 아니라고. 저 여기 금연인데요. 하지만 원래 성격 못 버리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 전직 조폭입니다. 오메가 정보통신이 하락하자 갑자기 분주해지는 사람들. 다 손절해. 상관없어, 다 빼. 대체 어떤 놈들이야? 작전 중인 종목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작전을 방해하는 그 인물이 바로 주인공 강현수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다 웃기는 소리다. 푼돈 쪽에서 언제 복돈 보나? 재테크의 개념이 아닌 주식을 본업으로 삼는 개인 투자자. 그의 방을 드림카 사진과 여러가지 증권과 스크랩 등으로 도배함으로써 공간으로 현수의 욕망과 독함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맨 처음 꼭대기에 오른 새끼는 항상 사다리를 걷어차서 다른 놈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빼앗는다. 그게 자본주의다. 현수의 과거. 이 씬이 이 영화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촌스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박용화 배우의 잘생김을 가리지 못해 실패했다고 하네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옷을 이렇게 입혀도 뭔가 느낌 있어. 연극 하셨다고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겠네. 취직을 해야 하는데 그 회사의 제품을 사야 하는 현실. 오렌지족과 현수의 처지를 대비시키므로 현수의 찌질함을 더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투자 패러다임. 이제 대세는 IT거든. 그럼 넌 요즘 뭐하냐? 다단계를 한다고 할 순 없죠. 마케팅 쪽? 닷컴 회사를 만들어 상장시키겠다는 선배. 하지만 그 회사의 주식을 살 돈이 없습니다. 진짜 확실하다니까. 유산 땡겨준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밀어줘요. 이 새끼 말하는 것 좀 봐. 멀쩡한 엄마 앞에서 아주 향을 피워라.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아들에 비해 아주 전통적인 방법의 재테크를 하는 어머니. 근검 절약이 미덕이 되던 시절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은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엄마, 이 집 샀다. 아니 과천 촌구석이 무슨 비전이 있다고 집을 덜컥 사. 이랬던 과천의 집값이 나중엔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의도치 않게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의미로 지역을 과천으로 설정했습니다. 고만고만한 아파트 죽을 똥 살아서 겨우 이거 아니야. 새끼 싸가지 없는 것 좀 보소.
그렇게 뛰쳐나온 길거리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 현수. 그래. 찌질한 인생 갈아타려면 주식이 정답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카드를 만들 수 있던 시절. 딱 3개월만 돌리고 빼는 거야. 신용카드 만드는 거 껌이네 라는 의미로 껌을 씹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린 2003년 카드 대란 직전에 카드 발급을 남발했던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IT 거품이 꺼지고 주식 바닥은 떡락하고 맙니다. 대박을 약속했던 선배는 필리핀으로 떴고 약속을 믿었던 나는 한강으로 떴다. 당시 실제로 주식 박살나고 한강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뛰어내리지도 않았다. 다행히 현수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억울한 게 생기면 잠도 안 오는 성격이다. 이 씬을 찍을 당시 날씨가 살벌하게 추운 날이었는데 옷이 너무 얇아서 등에 핫팩을 엄청나게 붙이고 촬영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핫팩을 붙인 게 좀 티가 나긴 합니다. 주식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밤에는 대리기사, 낮에는 주식 공부에 올인하는 현수. 간짜장 먹을 때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죠. 감독의 실제 경험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오역의 5년. 난 주식 매매로 먹고 사는 데이 트레이더가 되었다. 그래, 난 게임이다. 당시 성공과 부의 상징, 꽃등심. 엄마, 요즘 재래시장 다 죽었잖아. 일부러 연통을 내려놓고 얼굴을 가려서 형제의 대화를 답답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돈은 깔고 앉아있으면 돈이 아니에요. 불려야 돈이지. 연통을 올리고 할 말을 한 후 본인이 듣기 싫은 내용이 나오면 연통을 다시 내리는 것도 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 그러게 애초에 전공을 잘 선택했어야지. 미생물학과가 뭐냐, 미생물학과가. 이 대사는 이후에 결국 현수에게 도움이 되는 건 수질 개선 박테리아 연구소였음을 의미하는 작은 복선입니다. 장중엔 전화하지 말랬지. 아, 라면은 대체 왜 무조건 맛있어 보이는 걸까요? 박용화 배우는 이 씬을 찍으면서 라면을 한 8개 정도 먹었다고 하네요. 오메가 정보통신 그거 100% 작전주야. 답은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너 또 떠벌리지 말고 혼자만 먹어. 확실한 정보 떴어. 우리 처남이 이번에 또 고급 정보를 알려줬네. 오메가? 자식아.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퍼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만약 주식을 한다면 기가 막힌 정보가 내 귀에까지 들어왔을 땐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주포, 종구와 브로커 민영이 진행하던 작전을 방해하게 된 현수. 목표가 100원 남겨놓고 당했어. 깜짝이야. 이곳은 구 노량진 수산시장 옥상입니다. 조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당분간 창구 좀 보세요. 실제로는 투자 전문가가 창구 업무를 보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현수와 민영을 만나게 하기 위한 영화적 설정입니다. 7천만 원 다요? 7천을 전부 현금으로 찾는다고? 작전주 하나 추격해서 좀 먹었죠? 이 돈은 제작비의 일부를 인출한 실제 현금입니다. 생각보다 부피가 작아서 좀 실망했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다시 넣어주세요. 예? 입금한다고요. 누가 더 재수 없는가의 대결. 감독은 배우에게 주먹을 부르는 표정을 지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또 도박을 하러 간 현수. 이 카지노 안의 인물들은 전부 스텝입니다. 딜러를 보는 분은 촬영 감독이고 이분은 조명 감독입니다. 아이고, 감독님까지 직접 출연하셨네요. 나름 졸부라는 설정을 하고 혼신의 연기를 하셨다고. 많이 따셨네요. 이렇게 접근한다고? 누가 봐도 수상한데? 운 좋은 날은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법이래요. 아, 좋은 일. 하지만 좋은 것도 잠시. 황종구의 직원 3인방 등장. 이건 뭐 도레미도 아니고. 정보 어디서 받았어? 뭘 받아요? 막내야. 감독은 이 와중에도 재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이들의 서열을 키와 몸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제일 작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오메가 정보통신 이제 기억 좀 나? 그렇게 쳐 맞았는데 생각보다 깨끗한 얼굴. 감독은 이 영화가 범죄를 다루지만 어둡고 폭력적이기보다는 밝고 경쾌하길 원했습니다. 잔인한 장면은 최소화하고 얼굴의 상처도 최소화했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다 확인하고 산 거라니까요. 월봉이, 주봉이, 일봉이 삼형제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훅 들어오는 코미디. 넌 대리운전에서 대리 달았냐? 내 들어보니 주식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이 깡패 출신이었지만 최대한 점잖게 현수를 대하는 종구. 감독은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차려입은 종구는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겉으로 더 고급지게 보이려 한다는 설정입니다. 오메가 정보통신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3주 전입니다. 종구와 민형이 함께 만든 작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현수. BPS가 뭐냐? 비피더스요? 마시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황종구의 과거. 그는 안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 독가스파의 보스였다. 등장인물이 많기도 하고 빠른 템포를 유지하기 위해 인물의 과거는 내레이션과 몽타주 기법으로 빠르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연기 속에서 정말 많은 보조 출연자들과 나름의 합을 짜고 액션까지 찍었는데 종구를 받쳐주는 배경으로만 활용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그렇게 시작된 주식 수익률 대회. 오늘 하루 거래에서 수익률 20% 만들어. 그럼 네 말 믿는다. 온라인 주식 거래라는 게 하는 사람은 눈이 돌아가겠지만 보는 사람은 상당히 지루한데요. 빠른 컷 편집과 카메라 워킹으로 나름의 긴박함을 표현했습니다. 17.6%. 아니 몇 시간 만에 단타로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한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식에 관해 너무 깊이 파고들면 공부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영화적 재미에 중점을 두고 간략히 표현했습니다.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데 꼬라지가 그래. 아니 갑자기 허리띠를 왜... 구멍이 하나지. 내 허리에 맞춰서 만들었다는 거야. 이태리 수제품이지. 명품? 그런 공장은 누가 해봐? 감독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직접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벨트를 풀어 보여줘서 어쩔 줄 몰랐었다고. 자세 봐. 들이대. 나야. 이 대사는 박희순 배우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애드리브입니다. 이 차는 에쿠스 리무진입니다. 내부가 넓은 차를 골라서 와이드 렌즈로 두 인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보통 이런 장면을 찍을 때 앞좌석이 걸리지 않게 찍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저보고 작전을 보라는 말씀. 작전은 무슨? 주인공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선량하지만은 않아서 제안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증권 브로커는 기본적으로 차장. 바로 취업에 성공, 인생 제대로 한 방을 노려보려 합니다. 민형과 또다시 만나게 된 현수. Hey, what's up, guys? 뒤 이어 들어오는 펀드 매니저 브라이언 최. 식전부터 영어질이야지. 김준성 배우는 홍콩 출신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나와 실제로 영어를 잘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증권 브로커 일을 하다가 2001년에 그만두고 뮤지컬 로키 호러 피처쇼에서 단역으로 데뷔했다고 하네요. Who the fuck is he? Yeah, I'm not working with a fucking stranger. 감독은 브라이언 역시 아주 굉장히 재수없게 나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자막도 넣지 않았다고 하네요. 큐다 이 씨마. Hey, 기분 안 나쁘지? Nothing personal. 아,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잘 안 맞는데요. 맞히지 못할 거면 하지를 마 이 새끼야. 이 대사는 박희순 배우가 당연히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막 던져본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순간 너무 웃겨서 그냥 사용했다고 하네요. 중고! 이 사람이 작전의 시발점이다. 이 씨는 등장인물도 많고 대사가 많기 때문에 앵글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빠른 편집으로 지루하지 않게 편집했습니다. 이 씬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필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테이크를 반복할 때마다 대사와 행동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오케이 컷을 고르는데도 오래 걸렸다고 하네요. 한 600억은 뽑겠다. 와, 씨, 600억? 600억 원이라는 설정을 할 때 너무 큰 금액이 아닐까 부담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에게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한결이라고 환경벤처인데 환경연구소와 합병해 우회 상장하려는 작전 세력들. 멋있게 시가를 피우는 건 박희순 배우가 스스로 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종구의 허세를 표현하기 위해 힘들 걸 각오하고 시가를 피웠는데 독한 시가를 연달아 피우니 너무 괴로웠다고 하네요. 너네 쩐주는 따로 있는 거냐? 더 윗단계의 럭셔리를 표현하기 위해 멤버스 클럽이라는 공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마산 창투도 유소연 고객이란 말이 있어? 그 마산 어디 사는 슈퍼겜인데 레이스 치다 카드 꺾을 일 없다 이거지. 카드가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잘 보이는데요. 카드 마술을 하는 건 역시 박희순 배우의 아이디어였습니다만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해 찍었으나 전부 다 카드가 조금씩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했습니다. 유서연 PB, 은행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산 운용가다. 서연의 의상은 전문적인 커리어 우먼을 표현하기 위해 하이웨스트 스타일로 설정했습니다. 이 옷이 정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라고 하는데요. 천하의 김민정 배우마저도 현장에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만든 전설의 의상이라고 하네요. 이후 떡볶이를 먹는 장면에서도 끝까지 떡볶이를 입에 대지 않는 김민정 배우입니다. 아무나 있는데 살 얘긴 아니니까. 3차는 역시나 룸빵. 이거 안 마시면 아무도 집에 못 가. 드라큘라주를 제조하는 브라이언. 사실은 와인과 브랜디를 섞어 만드는 술인데 섞이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더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 와인과 보드카를 섞었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거야. 일부러 옷에 흘리며 마시는 술이라고 하네요. 남의 피를 빨아먹는 범죄자들이라는 느낌도 살리고 현수도 이들에게 물들어간다는 느낌까지 맞아떨어져서 이 술을 선택했습니다. 술 먹고 뻗어버린 후 깨어난 현수. 여긴 어디죠? 주식 5년 했다는 인간이 6시간 넘도록 자빠져 자? 아니 같이 술 먹은 애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지? 문 닫은 헬스장에 갇혀 혼자 주식 매매를 하게 생겼네요. 실제로는 여러 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데 정보가 새는 걸 막기 위해 합숙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호텔로 설정했는데 너무 고급진 곳만 주구장창 나오니까 좀 색다른 곳도 보여주면 어떻겠냐는 연출부의 제안으로 허름한 헬스장을 선택했습니다. 몸을 쓰는 곳에서 머리를 쓴다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벽에 붙어있는 하면 된다라는 글은 감독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명언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남에게 너무 강요하는 걸로 보여서 이곳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민영은 유명한 애널리스트를 섭외하러 골프장에 갑니다. 김승범 역은 방구대장 뿡뿡이에서 1대 짜장형이었던 건지한 배우가 맡았습니다. 직접 보니까 더 미남이시네. 나야 뭐 추천만 하는 사람이고. 굿샷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굿샷이라고. 이 씬을 위해 거의 모든 배우가 한 두어 달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김무열 배우를 제외한 모든 배우가 필드는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처음엔 CG로 골프를 잘 쳐 보이게 만들까 하다가 골프를 못 치는 게 더 웃겨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황종구 선글라스에 촬영팀과 반사판이 보이는데 감독은 이 역시 CG로 지울까 하다가 볼 사람은 보라고 작은 장난으로 그냥 냅뒀다고 합니다. 오케이, 3만 원, 2만 원. 삭자. 아니 몇십억, 몇백억을 논하던 사람들이 5천 원만 깎아줘. 아, 왜 있는 것들이 돼? 작은 돈에 더 예민한 경제 사범들입니다. 서연의 사무실 앞에서 국회의원과 마주친 종구. 아, 금 뺐지? 그럼 눈 깔아야지. 종구에게 권력에 대한 열망도 있음을 살짝 보여줍니다. 차명 계좌들이에요. 유서연의 공간은 아주 고급지게 갤러리를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설정입니다. 실제 갤러리를 대여하기가 힘들어서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거울에 본인을 그려놓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귀여운 현수. 웃자. 좋잖아 웃으니까. 현수야 사랑한다. 원래 시나리오는 역기를 들면서 힘을 과시하는데 서연이 갑자기 들어와 민망해하는 씬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씬이 있는데 그 씬과 연결지어 거울 속의 자신과 대화한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나 같으면 5만 원까지 안 밉니다. 대주주 지분이 너무 적어요. 계속 뭔가를 먹고 있는 현수. 이후에 간식을 이용해 서연과 연결된다는 복선으로 설정했습니다. 봐. 보유량이 다 들었지? 10번을 이겨도 한 번만 지면 다 잃죠. 건달 막내 생활이 힘들어 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덕상. 그거 하려면 대학 나와야 됩니까? 감독은 박재웅 배우의 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를 묘한 눈빛이 마음에 들어 이 영화에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강 차장, 나랑 어디 좀 갑시다. 사람이 이렇게라도 바람 좀 쐬야지. 누가 봐도 다른 속셈이 있어 보이는 창주.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이 폴더폰은 당시 실제 감독님 소유의 폰입니다.
황정구 그쪽이 팔 것 같잖아? 그럼 나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줘. 한없이 가벼운 성격이었던 박창주. 하지만 이 씬에서는 목소리의 톤도 낮추고 무거운 표정으로 연기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한편 이상한 낌새를 느낀 금감원 직원. 조종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재학 사무관이요. 사실 금융감독원은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사무관이란 직책이 없다고 합니다. 감독은 모르고 시나리오를 썼다가 개봉 후에 알게 됐다고 하네요. 열심히 사는 사람 같은데 잘해줘야죠. 화사한 오렌지와 어두운 블루로 손에 대비를 줬습니다. 항상 칙칙한 옷을 입고 있는 현수. 덕분에 김민정 배우의 아름다움이 더 빛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우직한 줄 알았더니만 여우 같은 면이 있네. 마침 TV에 나오는 이준익 감독은 전혀 아무런 의도 없이 우연히 찍힌 컷이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일이 장난 아니게 많을 텐데 나 같으면 보내준데도 싫다. 겁나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방해가 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 수사를 막는 고차원적인 서연의 방법. 오늘은 혼자서 연극 안 해요? 에그타르트라는 당시엔 비교적 고급 간식을 사다 준 서연. 초코파이하고는 다르죠. 현수 씨 정도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대가는 아까도 미인계에 그냥 넘어가더니 역시나 여자의 약한 현수. 현수에겐 타르트를 주고 본인은 현수의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둘 사이에 뭔가 통하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과연 현수는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요? 나 같으면 무조건 유서연이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주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다음 영화를 주민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